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발목이 아픈데 허리 때문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상 뭐 허리 통증을 같이 가지고 있고 허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다리나 발목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은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라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발목 통증만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종종. 그래서 오해가 되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치료적인 시기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겨울철에 연달아서 정말 발목만 아픈 허리 질환 환자들을 자주 뵙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제가 한번 다뤄봐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발목이 아픈데 허리 때문인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발목 통증, 허리 디스크. 네, 시청자 질문이기도 했었고, 저는 발목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외래 환자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고, 사실 종종 보지만 겨울철에 정말 연달아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는 허리병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발목이 아픈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발목 검사를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뭐, 발이 삐끗하고 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저기 엑스레이 검사도 찍고, 발목 MRI도 찍었는데, 보조기 같은 것만 채워주셨고,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발목이 너무 시큰거린다.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허리 질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환자 사례를 먼저 보고 어떠한 경우에 어떤 환자가 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73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분들이 오세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자분들도 많고요. 네, 어린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73세 남자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최근에도 40대 여자분이셨는데 조금 힐을 신고 다니시는데 삐끗했는지 아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유사한 상태였었고 그분도 발목만 아픈 상태였거든요. 이 73세 남자 환자분도 발목이 아파서 온 거예요. 다른 데는 큰 증상이 없으신 상태였고 발목에 시큰거림과 힘 빠짐이 있었죠. 그래서 왼쪽 발목 통증이고 발등과 정강이도 아픈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발목이라는 데가 이렇게 발목이 있으면 발등하고 정강이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발목만 딱 아프지 않고 거기까지 같이 아프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발목을 삐끗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목에 그러니까 힘이 좀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발이 접질려진다는 거죠. 이게 몇 달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정도 이 정도 상태가 돼서 계속 병원을 다니셨고 보조기도 좀 채우고 뭐 이유도 좀 들었고 인대가 손상된 것 같다던 얘기도 듣고 좀 여러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점점 심해져 가지고 굉장히 아파 가지고 응급실 가 갖고 진통제 맞고 또 외래 진료 받아서 진료도 보셨는데 뭐 어떤 선생님은 엑스레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희 병원까지 이렇게 내원을 하셨어요. 내원 당시에는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발목이 툭 떨어진다 해서 발이 풋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풋 드롭이라고 그래요. 발이 뚝 떨어진다. 풋 드롭. 풋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터 그레이드 그러니까 운동 검사상에서 1점밖에 안 돼요. 1점. 1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5점을 정상으로 봐요. 5점. 5점은 그냥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발뿐만이 아니라 손, 그 다음에 어깨, 이두, 박선두, 이거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힘을 근력 평가를 할 때 5점이 만점이에요. 4점부터는 약한 거예요. 약한데 이제 4점이 주관적인 것도 좀 있고 실제로 좀 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약하면 4점 정도를 줄 수 있고 3점은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발이라고 칠게요. 손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들어 올린다는 건 뭐죠?
이 중력을 이긴다는 거죠. 사실상 이 발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중력을 못 이기면 발이 이렇게 뚫어지겠죠. 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어지는 거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팔을 들고 있다는 게 힘이 많이 없으면 팔이 뚝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1점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못 들어 올려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했던 것처럼 왼쪽 발이 풋드롭 상태가 된 거고 발목도 그렇지만 어디도 그렇다. 발가락도 엄지발가락까지도 그레이드 1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봐야죠. 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신경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발 관절이나 인대의 문제인지, 뭐 때문에 생겼는지 좀 봐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일단 발목 쪽을 한번 보게 됐어요. 발 자체도 좀 부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았는데, 특별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왼쪽 뒤쪽으로 해갖고 이 우리 복숭아뼈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약간 표면이 좋지는 않아요. 관절염스러운 면도 조금 있고 약간 인대도 약간 문제는 생긴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압통도 분명하지가 않고 다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에 대한 검사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MRI도 찍어보셨대요. 근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서는 특별한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허리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목으로 가는 신경이 차단되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초, 허리 문제는 아니지만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말초 신경 가지에서 신경 뿌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래서 생긴 건지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럼 우선은 첫 번째가 뭐가 되겠죠? 마비가 있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주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자,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우리 집이 있고 자,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보내요. 전기를 보내는데 중간에 송전소가 있다고 칩시다. 송전탑이. 근데 한국전력에서 발전소에서 송전탑으로 갔다가 우리 집으로 가요. 그죠? 근데 만일 발전소에서 나가는 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까지 송전탑이 문제가 없어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게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중간은 뭐가 되었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곳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환자분들도 지식 수준이 좀 올라가니까 혹시 뇌 때문은 아니냐? 신경외과 선생님이시니까 뇌 때문은 아니냐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뇌 때문에라도 발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생기면 발목만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하나만 선택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왜 의사를 만나겠어요? 가장 흔한 질환을 가장 지름길로 찾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례자들에서는 흔히 1번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허리에 병이 있냐 없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에 대한 검사가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엑스레이를 한번 봤어요. 우선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착증, 디스크가 있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았는데 역시나 세월의 흔적이 엑스레이 남아있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퇴행성 척추증 소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MRI 검사를 권유하게 됐고 MRI를 진행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 공간도 좀 좁아져 있었고요.
환자분에게 병력을 물어봤을 때 90몇 년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허리를. 절개를 해서 좀 그 당시에는 절개장이 좀 컸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분 생각에는 허리가 전혀 안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기억이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협착? 그러면 분명히 허리가 좀 아프거나 이렇게 막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그렇다고 의아해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신경을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는 안 나오잖아요. 엑스레이는 뼈를 보아서 뼈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뿐이니까 MRI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 보았죠. MRI 검사를 하였습니다. 자, 하였더니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질환이 바로 MRI 검사였고 허리 MRI 검사를 보았더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는 거죠. MRI 검사를 보시면 이건 측면에서 찍은 거거든요. 뒤에 보이는 것이 등이고요. 앞쪽이 배꼽이 될 거고 여기가 5번, 이게 4번 뼈고요. 이 아래로 지나가는 이 부분이 이제 좁아져서 신경 통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바로 협착증과 디스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사이에 지나가는 이 공간이 좁아져서 눌려진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의 디스크가 왼쪽으로 좀 파열됐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아주 크게 터진 건 아니죠. 근데 튀어나오면서 신경 사이의 공간을 좁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번 신경뿌리의 일부분이 딱 걸리게 된 거고 이 부분도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자리에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4번, 5번은 수술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원인은 요추 4번, 5번의 디스크 파열이 있고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져 있고 예전 수술이 되었던 부분에 밀착도 함께 동반되면서 5번 신경 뿌리병증이 악화되어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가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로 발 검사를 했고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도 사실은 했어요. 해가지고 왔는데 근전도 검사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그런데 약간 혼재되어 있어서 이 말초신경과 요게 섞여 있는 양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리커멘드를 하기를 권고를 허리 쪽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찾아서 이제 본원까지 내원을 하게 되신 건데 아무래도 근전도 검사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근전도 검사가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리학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당시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마비가 고착되어졌고 손상이 아주 심해지면은 좀 더 잘 나타나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에는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전도 검사는 좀 보조적인 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자의 해석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신경근전도 검사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자의 판독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자 역시도 아무래도 단독으로 이 검사를 해석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멘트를 많이 달아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가 진단적 도움은 되긴 하지만 이걸로 확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MRI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확실히 신경 압박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근전도 검사를 가지고도 해석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아니 이것은 요추의 병변이 맞고 허리 때문에 발목에 마비가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허리 때문에 발목이 아픈 걸까요?
되게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신경 뿌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 허리에서 우리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호발할 수 있는 데가 4번 뿌리, 5번 뿌리, 천추 1번 뿌리예요. 이 신경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좌골신경이 됩니다. 물론 요추 1번, 2번, 3번도 허리에서 눌리는 신경이 맞아요. 그래서 요추 1, 2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파열되게 되면 환자가 옆구리 통증으로 오세요. 예. 이번 주에 저한테 내시경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도 예전에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받았었거든요. 분리증 때문에. 근데 1, 2번에 디스크 파열이 급성으로 와서 꼼짝달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정말 옆구리 통증이고 대상포진처럼 그런 식으로 아파하세요. 여기가 너무 결려서 못 살겠다. 그런데 아래쪽에 4번, 5번, 천추 1번 신경 뿌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좌골신경이 된다고요. 이게 이어져서 내려오면 좌골신경이 돼요. 요 그림에서 보면 바로 이 굵은 신경이 좌골신경이거든요. 이 신경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구성 요건상 그 안에 있는 어느 부분이 많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고요. 다리 전체가 아프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발목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신경의 압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4번 신경이 선택적으로 압박이 되어졌을 때도 발목의 안쪽과 종아리의 앞쪽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5번 신경도 발목의 바깥쪽과 발등이고 천추 1번 신경도 발목의 뒤쪽과 발바닥이기 때문에 이 4번, 5번, 천추 1번 신경 뿌리 자체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추신경 압박은 결국에 발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마톰이라고 해서 피부 분절이라고 해서 신경 뿌리가 지배를 받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4번 신경도 5번 신경도 엉치 1번 신경도 모두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발 근처에는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추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상도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발목 자체에 이상이 없어도 발목 통증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체크해 볼 때 뭘 보면은 되게 많이 감별이 가능하냐면 자, 만일에 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발을 만지면 아파요. 발목을 누르면 아프고요. 예를 들어서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프겠죠.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플 거고요. 그리고 그 압통점이 대부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르면 아픈 거야. 근데 이 허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요. 누르면 아픈 압통점이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발목 자체에 이상이 없어도 발목 통증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면 참 좋은데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이게 개월수가 좀 됐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아니면 발목의 마비 자체가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발목에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절뚝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발목을 지지하는 근육과 힘줄이 약화되어서 긴장이 발생하고 염좌가 생기기 때문에 또 압통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발목을 삐끗해서 왔는지 알아요. 정말로. 그러면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은 사실상 전형적인 통증이 발과 발목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나 허벅지나 정강이처럼 몇 분절 이상을 지나가는 방사통이 많기 때문이에요. 딱 이 부분만 아프다? 그러는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더 흔한 일이기 때문에 발목만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발목에 과부하가 걸려서 압동점이 같이 동반된다면 이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 검사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감각도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2차적인 발목 문제가 생겨서 아까 환자분도 엑스레이에서 약간 불규칙한 관절면이 보였잖아요. 통증으로 인해서 체중을 한쪽으로 계속 지지하고 싣게 되면은 관절 자체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통증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환자를 요약하면은 발목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거나 허리, 엉덩이에 다리 증상이 같이 있거나 신경통의 양상을 보이면은 허리가 매우 원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 자체에 검사 이상이 없으면 허리, 엉덩이 증상이나 다리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허리에 문제가 없고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발목 처짐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정말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허리 MRI상에서 비교적 신경 압박이 없다면 거기에 준해서 치료해야 되고 근전도에서 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추가적으로 시일이 일정 이상 지난 다음에 추적 근전도 검사를 해서 신경 근전도가 바뀌는 것을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 주었고 그 부분이 제거가 된 다음에 발목은 차츰차츰 회복 중에 있는데 마비의 기간이 길어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리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겠죠. 왜냐하면 마비가 있기 때문이고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발목의 보조기를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발목 보조기라고 떠오르면은 그 기부스 같이 생긴 걸 하고 다니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맞춤형으로 마치 양말처럼 이렇게 신발에 신을 수 있게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발목이 지지되는 힘을 가지게 되고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2차적인 발목의 변성과 2차적인 발목 퇴행 관절염을 방지해야 돼요. 나중에 신경이 회복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 망가져 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전선줄이 회복이 되어서 집에 등이 들어오는데 등이 너무 오래돼서 등이 망가졌어. 그러면 불이 들어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등을 아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목에 대한 보조기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재활을 해서 굳지 않게 해줘야 되고 관절을 펴주는 또 굴곡시켜주는 연습을 하고 운동을 끊임없이 해주어야 합니다. 발목 통증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허리 환자한테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치료를 결정할 때 증상이요. 허리 통증은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마음에 여유가 많아요. 예.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면 MRI도 잘 안 권해요. 예. 가시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은 어제부터 허리 삐끗한 것 같으면 그냥 엑스레이 찍고 주사 처방 약 물리치료 이게 거의 다예요. 예. 그리고 내가 막 아주 심한 협착증이 있는데 가지고 갔어요. 막 교수님을 만나러. 그래서 저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다른데 뭐 걷는 건 괜찮으시고요. 걷는 건 잘 걸어요. 다리는 안 아프세요? 다리도 안 아파요. 허리만 아파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수술 얘기 잘 안 꺼내요. 예. 약 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봅시다. 다른 선생님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지? 날 싫어하시나?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척추 질환에서 허리 통증은 의사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증상이고요. 다리까지 내려오는 증상은 굉장히 귀를 종긋 세우고 들어요. 그런데 발목의 힘 빠짐이나 발목의 통증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자,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 신경을 우리가 팍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자, 붙잡고 있다고 칩시다. 그 MRI에서 찍으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꽉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잘 지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요게 신경이면은 요걸 꼬집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굉장히 아프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경 뿌리를 아주 크게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조각이나 뭐 낭종이나 협착이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경 뿌리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거나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서 견인을 시켜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 소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마비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의외로 되게 크게 터진 디스크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상에 가지고 치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과 영상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나 척추 질환을 다루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진만으로는 100%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러한 발목 통증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를 빨리 해보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리 때문에 발목은 아플 수 있다. 그리고 허리가 원인인 발목 통증은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MRI 검사가 빨리 필요하다. 신경 압박이 의미 있게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시경으로 이러한 경우에 치료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허리 자체에 통증을 별로 안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허리를 절개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그 포인트만 감압해 주는 수술이 환자 입장에선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을 선호하게 되고, 지금 사례에서 나왔던 환자분도 예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재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술을 다시 절개를 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예전 수술 자리에 또 하는 거니까 내시경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가 되었던 사례이고,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가 진단을 해서 내가 결론을 내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치료 결정을 해주실 겁니다.